다시 녹음했어요. 뭐 송다솜양이 뭐 스크린을 뭐 치워라 마라 막 이러다가 네,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뭐 한 3분밖에 안 했던 거니까. 아 3분밖에 안 했어. 그렇게 3분. 얘기했는데? 사실 6분인데 3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딱히 뭐 뭔 말 안 하다가 노가리만 까다가 그런 거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노가리 까줄거야. 일단 뭐죠? 도입부. 시작 멘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할 때 제일 쪽팔려 사실. 저희는 생각하고 소통하는 창작자 그룹 담배 끄는 호랑이들이고요. 이 라디오는 어렵게 혹은 어려운 척하며 설명하는 기성세대의 미술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대중분들이 맛있게 들을 수 있게 어려운 척하지 않으며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 이유식이고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담배 끄는 호랑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구름에서 제작하고 있는 라디오입니다. 혼자 민망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영국에서 공부 중인 창작자들이고요. 저는 런던 첼시대학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도니 이동주입니다. 그럼 앞에 계신 우리 송다솜 양은 하시죠. 제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다솜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 우먼주예요. BA 9월에 이번에 입학을 하시죠. 네, 그게 컨셉이죠. 1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그러려니 해. 네, 뭐 잘났다는 뜻이고요. 지난주에 9회 팝아트란 무엇인가 했었죠. 제가 한국말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침대에서 하이킥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10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9회에서 이제 제가 그 못하는 한국말들 사이에서 하고 싶었던 그 팝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왜 또 한국말 못하니? 왜 또 못하니? 내가 미안해. 너 말고 나 말이야.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서 미안해. 아까는 좀 괜찮았죠? 아까는 좀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 그래서 팝아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팝아트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색적인 이미지 혹은 그 그래픽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약간 팝아트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팝아트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 대중들을 위해서 나왔던 것이 팝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고전 미술들은 약간 상류계층, 이제 지배계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미술들인데 이제 팝아트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대중만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중 중에 작가가 있었고 그 작가가 대중을 위해서 이제 미술을 만들었고 하는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만 나왔다는 그 미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중 중에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대중에게 이제 미술을 보여주게 하는 이 현대 미술의 그 뿌리이지 않을까에 대해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미학적으로 뭐 밝혀진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 뿌리가 비슷하지 않나 하면서 그 팝아트라는 게 그 미술의 한 분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정말 뿌리에 뭔가가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얘기하면서 그 정말 원색적인 이미지 혹은 그래픽과 같은 것만을 이제 팝아트라고 하면서 일단 네이버에다 팝아트라는 거를 치면은 그 팝아트 그림으로 이제 사진을 팝아트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 업체밖에 안 나와요. 그 얼굴을 똑같이 그려주는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그 팝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했던 건데 그렇군요. 정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9회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재녹음을 웬만해선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면은 들으면서 블로그에다가 해설을 써드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하니까 블로그를 한번 들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이버에 DOHNI를 영어로 치시면 제 블로그가 바로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회 회화는 망했어. 혹은 그림은 망했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또 너무 막 빨리 넘어가나? 아니. 빨리 넘어가는 게 저희 라디오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하며 어거지를 부려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이 미술 이유식 라디오 모토가 그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라디오니까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는 그 작가 이름이나 이제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최대한 쉽게 얘기해드리는 게 모토인데 오늘은 이 마르르리짱이라는 이 작가가 했던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약간 모토랑은
벗어나긴 하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마르셀 시장이라는 사람을 몰라도. 그렇죠. 저희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르셀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화는 망했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회화는 망했어.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이 한마디거든요.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시키더니 왜 그래? 재밌어서.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회화는 망했어. Painting is washed up. 그리고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겠어라는 말에서 who will ever do anything better than that propeller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회화는 망했어.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회화가 망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회화가 망했다는 말은 아닌데 일단 이 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현대미술이나 이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들어가자면 이 마르셀 시장이 했던 이 한마디는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들 있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미학자분들이 이것들을 현대 이제 미학자분들이 이 마르셀 시장이라는 사람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 마르셀 시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제 현대 미술 이제 그 개념 미술로 넘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막 쓰레기를 갖다 놓고 미술이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거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니까 좀 살짝 넘어가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미학 안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눈으로만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옷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패션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옷을 보고 어떤 옷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죠. 생각이 사람을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그림의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따로 얘기하면은 이따로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하실 테니까 네, 제가 들어도 뭔 개소리 같으니까 하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너무 어려운 거 한다. 나도 어렵다. 나도 어려워. 나도. 선생님이 어려우시면 어떡해. 나도 어려우니까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그냥 떨려. 학생이지. 당신이 학생이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옆집 오빠지. 왜 오빠야? 그럼 뭔데? 아니야 미안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아름답지 않은 걸 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거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그려줬을 때 그 얼굴이 정말 못생긴 얼굴이지만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사람은 감동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그래서 마르셀 디샹이라는 이 작가가 변기통을 내놨어요. 작품을 그렇죠. 변기통을 내놔가지고 포운테인이라는 이제 그죠 하면은 샘이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제 원천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근데 샘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변기통이잖아요. 누가 봐도 변기통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데 이 변기통이 아름답다는 식으로 되게 칭송을 받으면서 되게 많은 현대미술관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놓아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그냥 변기통 마르셀 시장이 났다 변기통이니까 노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회화는 망했어.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겠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더 이상 이제 스킬로만 그리는 거 가지고는 저 프로펠러보다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낄 수 없게 없게 된 거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되게 서브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변기통이라는 걸 내놓은 이유가 당시에 일단 변기통이라는 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캔버스나 아크릴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셀 변기통을 내놓은 거는 어차피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이니까 캔버스나 아크릴이나 변기통이나 그럼 변기통도 미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게 정말 마르셀 시장이 자기의 이름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공모전에
그냥 변기통에 이제 다른 사람 인척을 하면서 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명도 받지 않고 그냥 완전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마르시장이 다 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변기통들은 진짜 그 당시에 마르시장이 내놓았던 변기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그거는 폐기 처분이 되었고 당시에 그건 폐기 처분이 되었고 이제 회고전이 있을 때 그게 본 떠서 만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작품도 아니에요. 그 변기통이. 근데 그 변기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서가지고 현대미술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내놓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역사적인 의미랑 이제 그 당시에 내놔왔던 마르세 디샹의 그 개념과 생각이 그거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좀 아직 조금 받아들이기 약간 힘들죠? 왜 그런지?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쉬운 예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신윤복의 미인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제 신윤복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화가시죠. 동양 화가 하면서 이제 고전 화가신데 그 당시에 그려놨던 그 1800년대의 미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미인도를 보면은 그 미인도 안에 있는 여자는 우리의 이 미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이제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고 그 그림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는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죠? 아름답다고 그죠.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이 그냥 걸려 있고 이게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800년대 조선에 미인을 그린 것이라 아는 이 정보가 없다면 이 그림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진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라는 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써 이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라는 그 엄청난 거대한 그 과학의 힘이 있잖아요. 네. 눈으로만 느끼는 거에서는. 눈으로만 느끼는 거에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은 뭔가 그 그림 안에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인도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느끼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 미인도에서 그 역사적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게 개념이라고 들어가야 되나?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벽에 걸려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그냥 걸려 있고 우리가 그게 신윤복의 미인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여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림의 흥미를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을 때보다는 느끼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흥미를 느끼는 그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예쁘다고 느끼는 것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랑 예쁘다는 정말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미술에서는 다른 거죠. 미학에서? 미술에서만 다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학에서는 약간 그런 건데 일단 예를 들면은 뱀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뱀을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뱀을 보면 좋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만지고 싶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곤충을 보고 되게 이제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쁘다고 느끼는 거에는 개인 호불호가 너무 큰 거예요. 예쁘다고 느끼는 개인 호불호가 너무 크고 개인의 취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쁘다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모두가 흥미를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흥미를 느끼고 와 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학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미술이 그런 거를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다가 만약 옛날에 이제 고전에서 이제 뭐 미켈란젤로나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벽에다가 엄청나게 크게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왔고 몇백 년 동안 인간이라는 게 몇백 년 동안 봐왔고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사진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봐왔어요.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진 그 많은 그림들을 우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각적인 그림으로만은 사람이 흥미를 느끼기에는 너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저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근데 뭐 그림이 실제로 망하지는 않았죠. 지금 실제로 그림도 계속 그려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술 안에서 이런 개념 미술과 같은 미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와라는 이 변기통을 내놔가지고 이것도 미술이래.
우아하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약간 지금만큼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응들이 약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는 눈으로만 예쁘게 하는 게 우리가 개인의 취향이 다 있어요. 예쁘다고 느끼는 거에는. 저는 이제 검은색이랑 노란색의 그 보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검은색이랑 노란색 같이 있으면 되게 촌스럽다 그러고. 전 되게 불안해요. 그 개인의 취향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는. 근데 마르실상의 아까 그 변기통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게 레디메이드 아트라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변기통을 그냥 봤어요. 변기통을 화장실에 있는 똑같은 변기통인 거야. 그 마르실상이 내놓은 변기통이랑 그게 남자 소변기거든요. 똑같은 거를 본 거예요. 그냥 보면은 누가 아름답다고 느끼겠어요. 그냥 변기통에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을 가지고. 근데 마르실상이 그거를 작품이라고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철학을 넣은 거죠. 철학을 넣었다 그러죠. 이게 아크릴이나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공산품이랑 똑같으니까 미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내놓았을 때 변기통을 봤을 때 우린 흥미를 느끼잖아요. 아,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 흥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100년, 200년 지났죠. 그게 1900년대 그런 거니까 100년이 지나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념 미술의 시초래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미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계속 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면, 변기통을 보고 누가 예쁘다 그래. 그 뜻으로 그걸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뜻으로 일부러 변기통을이라는 그런 엄청난, 극단적인 예를 내놓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마르실상이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위대한 침묵 제 발음이 이상한 거야? 아니. 마르실 디숑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마 프랑스 사람 마르실 디숑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무슨 위대한 침묵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아예 미술 작품 그를 안 내놨어요. 평생. 그 어느 정도 이유로.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안 하면서 체스를 뒀대요. 그래서 그냥 평생 체스만 두다가 체스 세계 선수권에서 1등도 하고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계속 그 평생 동안 언론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대요. 스페인에서 언어 살고 뭐 프랑스에서 살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했던 사람인데 그 현대 미술 쪽으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이 변기통을 봐봐요. 또 흥미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빨인가? 이름빨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이제 그냥 예쁜 거를 그려놔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그 비행기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보다 멋있는 그러니까 더 흥미거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미가 약간 그 인터레스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흥미인 것 같아요. 흥미롭다, 인상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흥미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인상주의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들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똑같이 그리다가 이제 인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 있잖아요. 인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뒷배경을 지우고 이제 사람 형태를 지우고 막 이러면서 인상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줘가지고 흥미로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 전통적인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적임이 약간 뭐라 그랬죠? 저질? 약간 이런 걸로 해석이 됐던 거고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대로 넘어와 가지고는 그 인상적으로 변하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높게 칭송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 인상주의의 되게 대표적인 뭐 있잖아요. 마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되게 유명한 뭐 살롱전에 뭐 입상이 돼야지 진정한 그때 당시에 유명한 화가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 거기에 입상도 못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네였죠. 마네 맞죠? 모네 아니죠? 마네죠. 맨날 헷갈려 마네랑 모네랑. 그래서 마네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기 살롱전에 입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살롱전에 입상을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른 뭐 막 되게 안 좋은 그림들을 그 살롱전을 까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살롱전을 들고 싶어서 계속 살롱전에 그걸 했어요. 작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살롱전에 입상했던 화가들보다
오히려 그 만해가 더 조명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는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조명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지. 그 역사적으로 뭔가 이제 흥미로웠던 일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흥미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 했는지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흥미로운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흥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대중의 흥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걸 약간 얘기했던 거거든요. 마르시 시장의 당시의 생각에서는. 아니면은 미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샹은 살아생전부터 레디메이드 시초자였던 거예요? 그 레디메이드라는 거를 실제로 마르시 시장이 사용을 했어요. 레디메이드라는 말을 진짜 실제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 레디메이드라는 말이 실제로 철학 용어로 많이 사용돼요. 그 19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공산품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품이라는 그 기성품이라는 말이 레디메이드예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라는 게 보면은 근데 기성품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무슨 막 맥북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옷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가지고 나온 그 역사 자체가 3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몇 년 이렇게까지 내려가잖아요. 뭐 고대 그리스 이렇게까지 내려가면은. 근데 그게 다 주문 제작이었던 거 원래는. 원래는 다 주문 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이 가가지고 하나하나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던 귀족의 문화였지. 뭐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옷을 사고 이런 거가 없었던 거야 아예.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물건이 막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건이 막 엄청나게 만들어지는데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다가 그냥 물건 놓고 돈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안 사? 안 사면 죽어. 이래가지고 식민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 원료를 뺏어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 팔려는 그 시장 개척이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개척을 하려고 더 좋은 퀄리티의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더 좋은 품질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때는 팔려고 그냥 사람 죽인 거예요. 가가지고 사? 안 사? 목에 칼 대고 사 안 사 하면은 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산업혁명을 지나서 약간 그런 쪽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개척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온 게 더 이상 식민지를 개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할 그쪽이 없으니까 물건이 계속 쌓여가고 팔 곳은 없고, 그래가지고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더 못 만들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못 만들게 하고 그 정부가 이제 그거를 주잖아요.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어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의미들 있잖아요. 산업혁명을 지나가지고 기성품이 퍼져 나오고 이런 모든 것 자체를 묶어가지고 레디메이드 아트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이 마르시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시 시장이 만들어 놓은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랑 이제 미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는데 철학 용어로 사용했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철학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웬만해서 그냥 해내는 생각들은 과거에 그 수천 명의 철학자들이 이미 했던 생각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했던 생각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더 막 10수년씩 해가지고 50세 아래 돼가지고 내놓는 철학서들이 오래 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꽤 현대에 이제 1800년대 뭐 이때쯤에 이제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서들을 보면 한 나이 50, 60 이럴 때 쓴 책들이거든요, 다들. 그래가지고 평생을 뭐 철학 공부하다가 해가지고 내놓은 책들이 막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레디메이드 아트는 그런 식으로 이용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 1900년대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산업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그 되게 많은 거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미술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변기통 하나는. 그러니까 그 변기통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데 변기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은 망했어라는 그 페인팅 이즈 워시덥이라는 게 워시덥이 망했다는 말이잖아요. 형용사인가요? 뭐죠? 네, 형용사예요. 형용사 맞죠? 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실제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거를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 많은 미학자들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또 질문 생겼는데 머리가 하얘졌어.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그 변기통이 네네. 디샹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건 언제쯤인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게 근데 마르실 시장이 회고전을 하면서 했다는 게 마르실 시장이 살아있을 때 한 건지는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메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고전이면 죽고 나서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닐까? 근데 회고전이 그 뭐지? 살아있을 때 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 인생 전체를 약간 되돌아보는 느낌으로 하기도 해요. 막 이제 막바지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이렇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있잖아요. 그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눈물 흘린. 그 사람 그 눈물 흘린 그것도 회고전이었어요. 살아있을 때죠? 그렇죠. 거기 앉아서 눈물 흘렸으니까. 그러네요. 네. 어쨌든 회고전이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고전에서 다시 이거를 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마르시장이 내놓았던 그 진품은 아니고 그 회고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카피? 모작이죠. 모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살아있었던 거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그걸 안 알리고 죽었다면은 지금까지 모르겠죠.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셀 디샹도 실제로 그 피카소가 그렸던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미국으로 계단을 오르는 나체라는 그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인데 더 이상 입체파나 이런 쪽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시각적인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림들의 끝이잖아요. 약간 이제 추상화까지 넘어왔었고 이제 그래서 입체파도 그렸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뭐 그림의 화풍으로만은 힘들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그거를 피카소도 그런 거를 느끼고 조형물을 막 내놨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뿔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피카소도 그러니까 소 얼굴을 철 구조물로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얼굴을 뭐 조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제 구조물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피카소랑 마르시앙이랑 한 5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피카소는 이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제 작가고 이제 마르시앙은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가죠. 근데 당시에 미국이 작가나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유럽 작가들한테 되게 많이 잠식을 당했던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되게 자기 미국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럽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는 아직 유럽에 많이 밀렸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런 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림을 그냥 그려가지고 이제 막 입체파를 그리고 이런 것만으로는 그 비행기를 봤을 때 그 웅장함이나 그 흥미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봤을 때 그 놀라움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미학에서 통용되는 가설인 거예요? 아니면 미학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요. 미학에서 실제로 되게 많이 이제 이 일화가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셀 디샹 하면은 이 그 항공 박람회에 가가지고 이 1905년인가로 왔는데 제가 1903년인가 제 블로그에 가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저도 정리할 때 기억하고 정리하고 나면 까먹는. 저는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뭐라 썼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했는지는 아는데 당시에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는 자주 까먹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급하게 공부한 아이라서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그 예쁨이 아니라는 거를 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미학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추상화도 똑같고요. 인상주의도 똑같고요. 결국에는 그 흥미예요, 흥미. 어떻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릴 것이냐라고 했던 것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학자들이 그 흥미라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둬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조명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추상화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몬드리안, 인상주의, 아까 저희가 말했던 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작가들을 좋아하기 때문, 그런 작가 화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회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언제부턴가 사회가 다른 작가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 우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뭐 나중에 남다 그러잖아요. 뭐 그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미술이나 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이름을 남기는 방법인 거고, 지금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사회가 좋아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둘 다 해먹으려면 정말 혁신이 돼야 되는 거겠고요. 네. 결국 뭐 별거 있나요? 흥미죠. 흥미와 뭔 소리야? 흥미. 근데 그 흥미라는 게 근데 흥미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학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미래의 미학자들은 어떤 거에서 흥미를 느낄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정말 막 막말로 어떤 독재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독재자의 것만이 갑자기 아름다움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런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고 있잖아. 북한 그거 있어요. 자기들 무슨 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있어. 주체 사상주의 있어. 그래가지고 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와야 돼 그림에. 꼭 그림에 나와야 되는 거고. 진짜로? 그리고 꼭 그 그 공산주의와 걔네 그 사회주의에 대한 뭔가 그 홍보를 해야만 해. 그 그림이 꼭 그러니까 예술이 꼭 거기에도만 사용되는 건데 고전 미술에서 그랬어요. 고전 미술에서는 그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렸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랑 똑같아. 북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자유는 그러니까 자유는 다를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때는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 안에서 자유가 있던 건데 지금 여기는 독재잖아요. 그리고 예전엔 독재가 있었던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예전에 나치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치 독일. 그러니까 나치에서는 나치 그림만 그리고 그러니까 약탈은 해가지고 좋은 미술품들은 다 갈아치우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나치 독일의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은 걔네한테는 그런 거예요. 유태인은 되게 뭐 초록색 막 이런 괴물로 표현했다고 했나요? 그래서 유태인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유태인이 사람 아닌 이유가 뭐 있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소리 들었어요. 옛날에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사람인 줄 몰랐대요. 북한 사람들이 빨간 뿔 달린 빨갱이인 줄 알았대요. 빨간 괴물인 줄 알았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가리키냐에 따라 다른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근데 우리 뭐 흥미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되게 간단하게. 우리는 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죠. 왜냐면 우린 전문 진행자들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미술하는 애예요. 맞아요. 나는 진행하는 애가 아니고요. 디자인하는 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네, 1000대1의 비율을 뚫었지만 1000대1의 비율을 뚫고 진행자과를 간 게 아니라 패션 디자인과를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0대1 이상의 경쟁률이죠. 나한테 왜 그래? 굉장히 예쁘고요. 뭐래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와 왜 그래요? 함께 해주시는 여성분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모두 아름다워요. 그리고 최근에 컨셉이에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서 알려드리진 않는데 네. 그래서 거기 지금 가면은 이 사람 사진도 있는데 프로필로 사진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웃 돼 있어요. 에이 설마. 보면 다 안다? 이름 다 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33분 됐어요. 진짜. 우리 한 40분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좀 이제 질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실 시장이 했던 그 회화는 망했어.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라는 말이었죠. 나은 것을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어 맞네요. better than it이니까 저거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겠어라는 말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든 이제 시각적인 것만으로 있죠. 시각적인 이미지로만은 그 비행기의 프로펠러보다 멋진 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프로펠러 정말 그 프로펠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인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과학적인 발전이 보여주는 그 눈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만약에 그림에다가 입체파에 뭔가를 더 해가지고 약간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린 지금 막 가상현실이 나오고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진짜 그 흥미 안에서는. 당연히 가상현실로 가죠. 사람들이 흥미를 더 느끼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흥미를 느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린 거니까. 그렇지.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엄마, 아빠, 주위 사람들 정도일 거고요. 나는 내 형이 그런 거 하고 있어도 흥미 없을 거야. 그 정도만 돼도 흥미 없거든요. 엄마 정도는 돼야 흥미가 있어. 와,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하는구나 하면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사람이 돼야 흥미를 느끼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상현실의 그 흥미로움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나오잖아요. 별게 다 나오잖아요. 막 방부제에다가 상어 담가놓고 이런 미술이 왔단 말이에요. 방부제에 사람 담가놓고 사람을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이런 거를 막 작품으로 내놓고. 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가상현실의 그 흥미로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뭐라 그러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막 신통력 이런 거 말고 직관? 통찰? 약간 그런 것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걸 해주는 것 같아요. 뒷받침을 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다루고 이 사람이 그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거장으로 다뤄지거든요. 피카소랑 마르셀 지샹이랑 그리고 앙리 마티스. 피카소는 이제 그림 형태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셀 지샹은 이 레디메이드라는 그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앙리 마티스는 약간 그 색채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는 더 이상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마르셀 지샹이 그 약간 직관력을 통해서 직관력이라고 하면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생각을 통해서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미술의 흥미거리가 그 과학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그림에 흥미를 느끼게 할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근데 아니죠. 근데 그림만 그려가지고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시대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금방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아니면은 지난 시대의 그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로는 그거는 확실하게 힘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는 확실하게 힘든 거고 근데 자기만의 화풍을 만드는 건 뭔가 해가지고 정말 한다면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이해하셨나요? 네. 언니 너는 내가 몇 시간을 얘기해줬는데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30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전에 몇 시간을 얘기했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주 정도. 돌아다니면서 미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고 다닙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게 미학을 많이 안 해는 아니지만 되게 속성으로 많이 받고 있죠. 저도 되게 속성으로 공부한 애인데 난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난 진짜 힘들었어. 알았어. 난 진짜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게 라디오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자꾸 구독자가 늘어서 기분이 좋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9명이었나? 어제 제가 봤을 때가 68명이었는데 아니 58명인가? 55명인가 그랬는데 아까 54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 근데 지금 67명인가 그랬죠? 시작하기 전에 하루 만에 몇 명이 되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뭐였죠? 근데 이름을 까먹어주시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김순애님만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순애님 정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강혜원님인가요? 강혜원님 그리고 김미강님 맞아요. 눌러주시고 계시고요. 항상 김미강님, 강혜원님, 김순애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 다음에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좋아합니다. 네. I like you. 하지마. 죄송합니다. 못생긴 미술가의 사랑 고백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아름다움의 그 요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림이 망했다는 뜻은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많은 미학자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끌어다가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밑에 해설을 올려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네, 근데 맞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해설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틀 정도 걸려요. 제가 한 2-3번 듣고 3번 듣고 나서 이제 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 틀린 점도 고치고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와서
다른 제 블로그의 이야기들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해설 올려드리면서 추천 포스트들 올려드려요. 관련된 포스트들 있죠. 제가 포스팅했던 거 올려드리니까 하시고가 아니라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DOHNI를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송다솜양의 블로그가 활성화가 되면은 홍보를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조회수의 굶주린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페이스북에 담배 띄고 끈은 띄고 호랑이들 치시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할까요? 40분이나 했어요 오늘.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 해가지고 나도 어렵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주제. 진짜요?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미학에선 답이 없어요. 한 길을 제시해주는. 모든 미학자들이 자기만의 미학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철학자분들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뭔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뭔가 이제 미술을 보시기 전에 뭔가를 이제 확실하게 하고 계시면 더욱 재밌게 이제 미술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약간 이런 걸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은 안녕 할까요? 그럴까요? 다음에 또 금방 이제는 금방 돌아올게요. 요즘에 한 7, 8일씩 걸렸어요. 요즘에. 근데 저희가 파이널을 그랬고 이제 파이널도 다 끝나가고 저는 끝나가고 송다솜 양은 끝났고 끝났는데 맨날 놀고 좋겠어요. 내가 언제 안 놀았어? 블로그 했잖아요. 글을 3일 동안 글 하나 쓰는데 3일 걸린 거는 멍충인 거죠. 왜? 미련 곰탱인 거죠. 잘 썼네. 그러니까 잘 썼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쓰고 잘 썼는데 누가 포스팅하는 3일이나 잡고 있어요. 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글을 정말 열심히 쓴 거거나 그냥 앉아 있던 거거나. 아니야. 그 인터넷이 문제였어. 안녕. 안녕.